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5명 발생하며 이틀 연속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600건이 넘는 3.1절 서울 도심 집회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나흘째에 접어들었는데요. 현재까지 중증 이상 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미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355명, 이틀 연속 300명대를 보였습니다. 이게 연휴 영향도 있는데 그래도 300명대면은 안심할 수 없는 수치잖아요. 현재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주말 검사 건수 영향이 제일 크고요. 왜냐하면 지난 평일에 비하면 한 절반 이하로 지금 검사 건수인데 비해서 300명 중반이고 좀 많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3차 대유행이 아직 완화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정체기가 지속되고 있고 대부분 수도권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 사이 조금 확진자 수가 정체로 되는 것은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지금 발생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언제든지 집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0명대라고 해서 100명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안전하거나 그런 상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강 국면에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니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2주 더 연장을 하기로 방역 당국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했던 곳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를 좀 더 강화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한 사례를 보면은 사업장에서 이제 많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확진 사례가 나와서 그동안 이제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좀 대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그러한 사업장에 대해서 합동 방역 관리를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의 경우에는 임시 검사소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진단 검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이 진단 검사에 좀 방해가 되는 요인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불법 체류자인 상태인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혹시나 이 검사 과정에 자신의 어떤 이런 상태가 밝혀지면 좀 추방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 참여율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검사 과정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밝혀지더라도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연장선에서 이제 방역 당국은 일단 방역의 연장선에서 진단 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 이 불법 체류자인 어떤 신분이 드러나더라도 따로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그 조치는 유예하는 걸로 지금 정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뭐 지금 금전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이유로 들어서 검사를 거부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검사비가 이제 좀 일정 부분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게 좀 증명이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최대한 이제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발표될 때마다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정부가 2주 더 연장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되는 상황에서 감염 재생산 지수는 여전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는 약간 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위험한 단계고요. 또 감염 경로 모르는 것도 지금 20%를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상태라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3단계 그 3차 대유행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개학을 이번 주부터 하게 되죠. 개학 단계에서 학생들이 또 이렇게 감염 사례가 늘게 되면 그 자체에 의해서 또 단계 상향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단계를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2주간 이 상태를 더 보고서 결정하시겠다는 거고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지만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저는 3분기 가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개인 방역 수칙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정부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백신 접종을 최대한 좀 이르게 많이 좀 빨리 땡겨주시고 그리고 또 백신 접종도 1회 접종을 좀 폭넓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역 대책,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집단 감염이 됐는데도 이번에 이제 다시 조처를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불법 체류하신 분들은 검사를 받기도 어렵고 신분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얘기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검사뿐 아니라 검사 비용이라든지 치료 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무료로 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확진자 상황을 보면은 수도권에서의 감염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근데 오늘 또 3.1절
서울 도심 집회가 1,600건이 넘게 신고돼 있다고 하거든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또 정부도 이에 대해서 좀 엄중히 대처하겠다 이런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금지 통보를 해놓은 집회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반발해서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경우들이 있었는데 일부 이제 인용이 된 사례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인용된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제한을 둬서 이제 이 집회를 허가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정해진 인원 20명 또는 30명 이하의 인원들로만 집회를 진행해라. 그리고 이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과한 상황이고 그리고 일부 단체의 경우에는 이제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차량 시위도 차량 한 대당 이제 한 명씩 탑승을 해서 최대 9대까지만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집회를 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작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금지 통보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소규모 집회 신고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 10인 이하로 이제 신고해 놓은 집회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는 그냥 뭐 어떤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서 굳이 집회를 이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이제 신고해 놓은 집회도 있지만 실제로 집회가 진행될 걸로 보이는 이러한 이제 신고 내용들도 있거든요. 특히 우려스러운 것이 실질적으로는 뭐 1,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집회인데 10명씩 쪼개서 100건 신고했다. 이런 사례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게 이른바 이제 쪼개기 집회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게 과거에 이제 지난해 8.15 집회의 경우에는 8월 15일 날 진행했던 집회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10명 신고해 놓은 이런 이 집회 신고 장소에 1,000명이 와서 실제로 거기서 이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상당히 지금 경찰과 방역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강력하게 경찰과 방역당국이 이제 시 당국이 이 제재를 하겠다. 이런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수도권, 이 광화문 일대에서 지금 벌어지는 그러한 이제 집회이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좋지 않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날씨가 좀 풀리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물론 이제 비가 오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좀 집회 참여가 좀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날씨가 풀리고 있고 또 이제 외출 활동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국면이어서 혹시라도 오늘의 이 집회가 어떤 좀 새로운 집단 감염의 어떤 폭발력을 좀 가중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집회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최대한 어쨌든 이 좀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되도록이면 집회 참가를 좀 자제하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 2차 대유행도 사실상 그 광복절 도심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더 확산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도심 집회를 할 때 어떤 행동들 같은 게 특히나 위험한가요? 제일 위험한 건 마스크 착용을 적절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보통 보면 이렇게 일회용 마스크를 살짝 걸고 있거나 일회용 마스크는 이 동물 실험에서도 나왔지만 막는율이 60%가 채 안 됩니다. 다 밖으로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집회 참여 시엔 꼭 KF 마스크를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화면에 보셨지만 뭐 목에 걸거나 코에 걸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연세 있는 분들은 호흡이 답답하다 보니까 코를 내놓고 있는 분이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네. 일상생활에서도 그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데 아마 집회하실 때 소리를 지른다든지 구호를 외치면서 훨씬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내릴 겁니다. 그럼 본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이쪽에서 잠복기에 있는 환자라든지 감염자가 마스크를 안 쓰게 되면 거의 30% 감염이 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마스크를 양쪽에 쓰고 꼭 KF를 잘 쓰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모임 전후로 식사나 이런 걸 모임을 가지게 되면서 감염이 되시는 게 가장 흔하지요. 그래서 집회만 하시고 절대 식사 모임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야기를 한 대로 내일부터는 초중 고등학교 개학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학부모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매일 등교하는 인원을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2주 동안 이제 정상적인 개학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유치원생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는 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매일 등교를 이제 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매일 등교 대상이 아닌 이제 그 학년이나 이런 학교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밀집도를 3분의 1로 이제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등교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3분의 2 이하의 밀집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또 자체적으로 밀집도를 조정해서 지금 등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소규모 학교의 기존 기준보다 좀 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이제 좀 등교할 수 있는 대상 학생들은 상당히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 좀 이렇게 좀 등교를 하게 되니까
우려가 여러모로 혹시라도 학교 현장에서 이제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실 텐데 그런 우려를 감안을 해서 상당히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역 수칙들에 대해서는 이 교육부 학교 당국이 이제 강하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강화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잠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소식 전해드리고 대담을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8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정이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가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부터 시상식이 온라인으로 열렸고요.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 기자협회가 영화 미나리를 외국어 영화상 수상작에 선정을 했습니다. 네,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이제 영향력이 아카데미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카데미상의 전초전이라고 불립니다. 지난해 기생충 같은 경우에도 골든글로브에서 수상을 한 후에 그게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이어졌는데요. 영화 미나리 역시 이런 과정을 밟게 될지 더욱더 주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오르고 수상을 최종적으로 했다는 소식까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영화 미나리 수상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코로나 대담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학교 방역과 관련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학교 방역과 관련해서 교사들의 백신 접종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만약 백신이 수급이 좀 빨리 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부 주에서는 교사분들을 먼저 접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매일 등교하는 학생들은 유치원이나 초1, 2, 고3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사분들이 손이 많이 가고 접촉이 많으실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에 만일에 교사분이 감염이 돼 있다면 아이들에게 감염시킬 확률이 높고 결국 가정이나 사회로 감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3분기에 돼 있으세요. 교사분들은 연령에. 네. 하지만 이런 특수사항을 고려해서 2분기에 정부에서는 백신을 여러 종류의 백신이 들어올 수 있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급이 원활해진다면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나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요. 예. 어느 곳에서나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빨리 교사분들한테 접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백신 접종 관련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백신 접종 나흘째가 됐는데요. 어제까지 백신 접종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진 겁니까? 일단 뭐 오늘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완료가 되는 인원수를 이제 세보면은 21,177명이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26일 날 이제 19,000명 넘게 접종이 됐고 27일에 접종된 인원이 이제 좀 1,217명입니다. 그리고 백신별로 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2만 명 넘게 접종이 됐고 화이자가 이제 564명 정도인데 27일에 이제 좀 접종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아무래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근무자가 이제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휴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예. 혹시라도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이 생길 때 여기에 좀 잘 대처할 수 있는 인원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조건이 아닌 곳이 많다 보니까 일단 휴일에는 접종을 자제하라는 방역 당국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경우에는 내일부터 좀 더 속도를 내서 이제 좀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토요일부터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 백신을 두고 이게 워낙 압축 주사기로 백신 한 병당 7명까지 접종을 성공한 사례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한 명당 맞는 인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고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원래는 5명 분으로 나온 게 화이자 백신입니다. 근데 냉동 상태 해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생리식염수를 1.8cc를 넣게 되면 한 2.25 정도가 되니까 0.3씩 접종을 하면 기본적으로 7명까지 최대한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병에 들어있는 거는 만들 때 좀 넉넉하게 만들기 때문에 5인용이지만 6인용이 쓸 수 있게 만들었고 예. 그것을 특수조사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주사기 끝에 용액이 남아있는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7명까지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허가가 된 건 아니지만 일선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사용을 해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숙련이라는 게 크게 없어요. 몇 번 하다 보면 정확히 주사기 0.3씩만 배분을 할 수 있다면 7명이 접종할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인원수보다는 한 30-40% 가까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특수주사기를 이용해서 접종을 하게 되면 좀 더 빠른 시간에 많은 인원을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는 의료진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이상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큰 이상 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맞고 나서 집에서 좀 이상 반응 같은 게 나타났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큰 이상 반응은 대부분 중증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접종 후에 기다리면서 우리가 응급조치에서 다 대부분 치료가 되세요. 네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 접종을 하고 나면 저녁이나 그 다음날 열이 난다든지 38도 이상 열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약간 구토라든지 이런 증상을 아마 경험하신 분이 있다고 지금 사례가 나오고 있죠. 몸의 면역 반응이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은 젊은 층한테 면역 반응이 훨씬 높아서 연구 결과를 봐도 고령층에서 그 이상 반응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반응이 2, 3일 내에 다 좋아진다면 내가 몸에 면역 반응이 있구나 괜찮지만 3일 이후에도 38도 이상의 고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이 빈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맥박이 갑자기 빨라진다든지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호흡곤란이 지속이 되거나 신경이 저리면서 다리에 힘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의 신경마비, 길리안바리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심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을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백신 접종 극도의 초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 반응에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제까지 사흘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나 신고 건수가 있었는지 또 어떤 증상이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온 이상 반응 자체는 이제 112건이었고요. 이 중에 뭐 111건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이었던 분들이고 한 건이 이제 화이자 백신이었는데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이제 뭐 중증의 어떤 그런 반응은 아니었고 경증에 그친 그런 이제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두통이 있다든지 좀 발열이 있다든지 네. 또는 메스껍다든지 근육통이 있다든지 뭐 이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이건 어떤 백신이든지 접종이 되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반응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어떤 이상 반응은 사실상 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오늘 또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좀 이 백신 접종을 받은 이 분들이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네.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공통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감 백신 맞은 거랑 좀 비슷하다. 그리고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뭐 하루 이틀간은 좀 몸살이나 이런 증상들이 느껴졌지만 그다음부터는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고 심지어 이제 뭐 운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답변이 나오는 그런 기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 접종에 의한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코로나19가 특별히 뭐 그것이 대단하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은 내려놓아도 좋지 않은가 이런 점을 알 수가 있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우리나라는 접종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 뭐 독일, 캐나다, 프랑스에서는 65세 이상에게도 이제 백신을 접종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언제쯤 65세 이상에게 접종을 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접종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고 가장 고위험군이시죠. 저는 오늘이라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연구 자료가 조금 임상이 적었기 때문에 네네. 안 됐었는데 스코틀랜드 결과가 나온 뒤로 지금 뭐 독일이라든지 캐나다에서 승인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47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고 이 연구를 보시면 파이자 백신은 주로 65세 미만이 많이 맞았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접종을 했었고 47만 명 중에 이제 접종이 된 상태에서 그건 한 달간 추적이었기 때문에 94% 입원율이 감소했고 네. 80세 이상에도 한 81% 입원율이 감소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입원율이 감소하는 게 고령층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됐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굳이 지금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만 빼고 입소자, 종사자 중에서 65세 미만만 지금 접종을 하게 되면 그분을 또다시 접종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시간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라도 정부에서 이 권고사항을 허가를 하신다면 바로 접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